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DK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지 GQ의 컨트리뷰팅 에디터 김창규라고 합니다. 이수비 머리 벗겨진 게 아니고요. 네, 오늘은 김창규 에디터님, 제가 그 김 기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몽블랑의 협찬. 뜬금없이 몬블랑인가 하실 수 있겠는데 몽블랑에서 헤드폰을 발매했습니다. 아니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몽블랑에서 헤드폰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갤럭시 폴드의 케이스가 몽블랑입니다. 뜻하지 않게 헤드폰과 깔맞춤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오늘 김 기자님하고 같이 방송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헤드폰은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몽블랑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촬영을 준비하느라고 B 매거진 몽블랑 편을 제가 또 모범생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굉장히 열심히 정독을 했는데 만년필이 대다수여가지고 모르겠어서 네. 김 기자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몽블랑은 뭐 고급 펜의 대명사로 다들 아마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럭셔리 브랜드들도 테크 제품을 만드는 거를 점점 좀 시도하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몽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밋이라는 스마트워치도 이제 몽블랑이 선보였던 제품 중에 하나고요. 어그멘티드 페이퍼라는 이제 노트가 있는데요. 그냥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씨를 쓰면은 그거를 스마트 디바이스로 옮겨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고급 문구류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시계나 그런 페이퍼 이런 거는 몽블랑이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연관성이 보이죠. 예, 연관성이 네. 굉장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헤드폰은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몽블랑이 사실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용 시계라든지 여행이라는 테마를 이 럭셔리랑 계속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약간 포터블 음향기기라든지 뭐 헤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챙겨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몽블랑이라는 브랜드가 여행이랑 관련된 어떤 소품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받았던 소개 자료에 네. 그런 식으로 써있길래 당연히 이제 그 명품 브랜드들의 이런 헤드폰 이런 거 발매했다고 하면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냥 여행용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만들었겠다라고 해가지고 큰 기대를 안 하고 들었는데 일단 사운드를 듣고 깜짝 놀랐고요. 이 사운드를 도저히 헤드폰 처음 만드는 회사치고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헤드폰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찾아보니까 그 알렉스 로손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아마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만 잘 아시는 예, 그런 분이실 것 같은데 오디지의 창업주가 두 분이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회사를 나왔거든요. 그분 나온 분이 이번 몽블랑 MB01의 사운드를 맡아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헤드폰의 그 뭐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에 그 명품 브랜드에서 알아서 잘 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외관 말고 그 내적인 뭐 기술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ANC가 들어가 있고 하면은 보통 ANC를 처음 집어넣는 헤드폰 회사들의 큰 실수가 사운드를 잘못 건드리거나 ANC 기능이 뭔가 부족한 면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만들어왔던 회사들처럼 좀 너무 당연한 듯한 네. 그런 제품이 나와가지고 오늘 평가는 좀 냉정하게 일반적인 헤드폰 브랜드들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몽블랑이라는 브랜드에 되게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소비자라면은 아마도 이런 기기들도 분명히 좀 좋은 거를 쓰셨을 거고 기존에 쓰던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러니까 이거 성능이 곧 그 고객 로열티와 직결되기 때문에 네. 신경을 썼을 것이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이제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도 뭐 저희가 그 리뷰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뭐 이어폰 제품이라든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기존에 있던 제품에 그런 명품 브랜드 이제 껍데기를 씌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몽블랑도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서는 이게 과연 이제 어디에 어느 제품이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네, 몽블랑이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랑 연결이 되는 전자제품들을 만들면서 전자제품만을 따로 만드는 테크 부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자체적으로 모든 걸 생산하지는 않았겠지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같이 뭐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전혀 없던 제품으로 출시한 거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게 좀 독특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집스러운 부분이랄까. 이게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는 되게 좀 독특한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시계 같은 경우에도 이 시계 내부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를 몽블랑은 이제 직접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자사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소화하려고 하는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다 만들겠다. 네. 이렇게 외부로 뭐 외주 주거나 하지 않겠다. 네네. 브랜드의 기본 방침이군요. 네. 헤드폰도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완전한 오리지널 제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헤드폰을 살짝 살펴보자면 솔직히 명품 브랜드 제품 치고는 패키징은 그닥 그렇게 네. 뭐 힘을 주거나 뭐 이런 느낌이 그러진 아니고. 않았어요. 네네. 제품 열어보시면 제품 패키징은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들어있고요. 열어보면 속에 헤드폰 제품하고 심플한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흡족했던 건 뭐냐면 액세서리 케이블들도 전부 제작이 따로 돼 있어요. 몽블랑 로고가 다 박혀 있습니다. 여행용 이제 비행기용 네네. 아답터 들어있고. 그런데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는 USB-C 충전 케이블인 건 알겠는데 하나는 USB-C에서 3.5mm 단자로 가는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헤드폰 쪽에는 USB-C 단자만 있고 3.5가 없어요. 헤드폰 쪽의 단자를 통일해서 줄여버리고 그리고 이 케이블로 유선 청취를 하라고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블로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외관 재질은 이어컵이 실리콘이어가지고 아주 말랑말랑 요거는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가죽 네, 가죽들이고요. 양가죽이라고 합니다. 아 양가죽이요? 네. 양이 참 부드럽네요. 양이랑 사슴 같은 게 좀 보드랍고 가벼워요. 아, 부들부들해가지고 귀에 찼을 때 되게 좋으면서 이 제품에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 기본 차음이 되게 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찼을 때 지금도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이어컵하고 얼굴 면적이 닿는 부분이 이 가죽이 빳빳하거나 하면은 틈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밀착됩니다. 그래서 차음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제품들보다 차음성이 높은 편이에요. 이게 근데 사운드적으로는 장단점이 생깁니다. 노이즈 캔슬링 쪽으로는 무조건 장점인데 특히나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 엔진 소음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몽블랑이 여행용 컨셉의 제품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노이즈 캔슬링을 넣고 시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의 사운드 변화는 없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쉽게 생각하기로는 노이즈 캔슬링이 세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그냥 수치상으로 높고 잘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냥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 우리 귀에 들어오는 음악이 얼마나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는 그거는 진짜 노하우고 기술이에요. 첫 번째 헤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 정도 완성도의 노이즈 캔슬링을 넣는다는 거는 솔직히 좀 굉장히 의외인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헤드폰에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6개가 들어있습니다.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최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들의 마이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떤 마이크는 외부 소음을 캐치하고 어떤 마이크는 통화음을 캐치하고 여러 마이크가 복합작용을 하면서 통화하는 소리도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시켜가지고 외부 소음을 캔슬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려면 근데 몽블랑이 그런 기술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헤드폰 기능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겉에는 이렇게 물리 버튼이 쪼르륵 있는데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노이즈 캔슬링 켜고 끄는 버튼 그리고 저는 볼륨 업다운이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헤드폰을 쓰다 보면 제일 많이 만지는 게 사실은 이제 볼륨 업다운인데 이게 물리 버튼을 보통 따로 안 나와 있고 이렇게 터치가 있는 제품들은 터치에다가 보통 할당을 해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해요. 저희가 왜 스마트폰 처음에 접할 때도 이게 터치 스크린에다가 타자 치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누르는 맛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자주 쓰는 기능에 물리 버튼이 따로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파워 버튼, USB-C 단자 이 정도 외부로 나와 있고 옆면에는 딸랑 플레이 앤 스톱밖에 없습니다. 원 버튼이요, 원 버튼. 그리고 이 원 버튼 역시 터치가 아니고 누르는 방식이에요. 이 실리콘이 살짝 들어가면서 눌리는 방식. 가볍게 누르면 안 눌리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비행기에서 자다가 목베개에 이렇게 눌린다던가 그래가지고 잘못 눌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 제품 개발자가 UX를 굉장히 고민을 했거나 아니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타사 제품들을 많이 써보고 만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전체적인 UI가 오동작이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디폴트가 이 오토 스탑도 꺼져 있는 게 디폴트예요. 네네. 보통 헤드폰을 썼다가 벗으면 자동으로 음악이 멈추게 하는 기능이 요즘 최신 헤드폰들은 들어있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최신 헤드폰들은 이렇게 썼다가 벗으면 음악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는 센서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했는데 보니까 기능이 있는데 디폴트를 그걸 오프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동작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하나라도 다 제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쓰고 싶은 사람은 쓰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약간의 오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센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차다가 제가 약간이라도 이제 귀에서 삐뚤어지게 되거나 머리 두상이 좀 특이한 분들은 이게 좀 이 센서가 오동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동작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진짜 오동작을 배제하기 위해서 UX 설계를 굉장히 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브랜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테스트에다가 좀 많은 투자를 근데 네. 그렇게 따지기에는 이제 다른 회사들은 마치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다른 회사도 다 이제 분명히 그 리서치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선 이렇게 고객 피드백을 받거나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첫 번째 제품에 이 정도 UX가 고려됐다는 거는 진짜 세심하게 꼼꼼하게 고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도 그냥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퉁치고 넘어가긴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냥 예쁘게 만들었네가 아니라 만듦새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런 돌아가는 힌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밴드 사이즈 조절하는 부분에서도 유격 하나 없고 톱니 하나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진짜 헤드폰 많이 써본 사람이 아니면 이거 알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제품 가공이라든지 피니싱은 사실 시계가 되게 극한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많이 해봤다 보니까 뭐 되게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외관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몽블랑 핸드폰 케이스를 쓰면서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보통 왜 요즘 브랜드들이 자기들 이제 로고를 엄청 크게 바꾸고 그쵸. 싶어 하거나 되게 유난, 좀 그게 되게, 물론 비싼 거 사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그런 거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이 헤드밴드에 막 몽블랑 이렇게 써 있었으면 완전 극혐했을 거예요. 저는 지웠을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편인데, 사실 뭐 어린 친구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나이가 저희 정도 이제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네. 거 싫어하게 변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유난스럽지 않으면서 나 패션 아이템 쓰고 있다라는 거를 그 은근하게 티낼 수 있는, 이게 그냥 누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게 저렴해 보이진 않거든요, 절대로. 네, 그렇죠. 그냥 이제 피니시만으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로고가 없더라도 되게 예쁜 헤드폰인 건 맞아요. 이 다른 색깔 오늘 전 처음 봤는데요. 이런 그 흰색, 약간 그레이네요. 완전 흰색이면은 자칫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밝은 그레이 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브라운에 골드. 이게 좀 제일 럭셔리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금시계 정도 차주시는 분이 네. 네, 선택하시기에 되게 좋은 사양이지 않나. 이건 근데 어떤 옷을 입고 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네. 브라운 컬러의 뭐 가죽 블루종이라든지 되게 볼드한 골드 스포츠워치라든지 이런 걸 차면은 되게 럭셔리해 보이겠죠. 뭐 래퍼나 힙합이 생각나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 힙합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컬러는 이제 블랙이겠죠. 로고가 뭐 티나지 않게 네. 박혀 있긴 한데 그냥. 그리고 사실 예쁘게. 저는 몽블랑의 그 제품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오목하게 설계된 로고를 처음 봤어요. 원래 이건 쓰지 않는 건가요? 보통은 다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딱 닿는 부분이어가지고 밴드 사이즈 조절하거나 할 때 딱 여기가 손이 딱 되는 그럴 수도 부분이거든요. 있겠네요. 되게 정말 배려심이 넘치는 네. 디자이너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느꼈는데 저 실리콘이랑 가죽 색깔도 되게 굉장히 잘 잘 맞췄죠. 맞췄어요. 예. 특히나 이거 같은 모델이 제일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이 실리콘하고 가죽 부분이 이렇게 분리돼서 다른 재질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색깔에 전혀 그 이질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관에 대한 얘기는 실컷 했으니까 사운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노이즈 차단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차음. 그래서 양가죽 패드를 이제 귀에 딱 찼을 때 기본 차음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물론 이제 노이즈 캔슬링 정도가 현행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플래그십 모델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막 강도가 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준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1등하는 그 소니 보스 뭐 이런 정도를 비교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패드가 차음해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노이즈 캔슬링이 더해지니까 절대로 주변 소음
소음 차단 수준에서는 불만족스럽거나 이러지는 않은 정도고요. 그거보다 저는 좋게 본 게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껐을 때의 사운드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거. 튜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드라이버나 이런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몽블랑 쪽에서 그런 얘기를 공개를 별로 안 해가지고 네, 그런 저희 지금 녹화 시점이 네. 바로 몇 시간 전에 뉴욕에서 그쵸. 런칭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공개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적인 스펙은 잘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코덱은 aptX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폰에 연결을 했을 때 그냥 뭐 코덱으로 인한 그 블루투스 연결이기 때문에 뭐 깎여 나가는 그런 음질 손실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물론 유선 연결이 더 좋습니다. 사운드는 확연하게 aptX 연결과 유선 연결, 그러니까 케이블 연결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플레이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선 연결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얘가 유선 연결을 할 때 볼륨 확보가 진짜 더럽게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유럽 쪽이 원래 그 볼륨 규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청력 보호를 위해서 너무 큰 볼륨을 못 듣게 하는 강제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유럽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볼륨을 조금 낮게 잡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크게 듣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이 제일 크게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못 들을 수준의 뭐 작은 볼륨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평상시에 이제 다른 브랜드 헤드폰은 최대 볼륨으로 잘 안 듣더라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볼륨으로 들으실 일들이 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 그리고 더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이게 유선 연결을 하면 블루투스 헤드폰 쪽에 앰프나 이런 것들을 다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그냥 멍텅구리 헤드폰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얘는 유선 연결을 해도 볼륨이 먹어요. 그러니까 유선 연결을 해줘도 그냥 소스 기기로서의 입력을 여기다 해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최종 앰프는 또 MB01 내에 들어있는 헤드폰 앰프를 또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다만 이제 입력 감도를 되게 낮게 잡아놔가지고 웬만한 그 핸드폰 같은데 직결로 해가지고는 충분한 볼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케이스는 누가 블루투스 헤드폰 사놓고 유선으로 많이 듣겠습니까? 이 기능은 제가 보기엔 뭐냐면 약간 보너스 기능 같은 건데 고급 플레이어 감상자를 위한. 네네. 네네. 그러니까 출력이 좋고 굉장히 고급 플레이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헤드폰을 한번 그 극한까지 사용을 해봐라. 그런 의미로. 왜냐하면 제가 이걸 SP2000에 연결해가지고 들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선 헤드폰들을 작동을 시킬 때 볼륨을 한 110 정도면 꽤 크게 듣는 편인데요. 몽블랑 MB01 같은 경우는 이거를 120, 125까지 올려도 그냥 들을만하네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형 헤드폰들보다 입력 감도를 되게 낮게 잡아놨어요. 입력 감도를 낮게 잡아놨다는 거는 반면에 또 장점도 있는 건데 뭐 노이즈를 그만큼 낮춰서 잡는다던가 뭐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유선 입력은 그냥 이제 배터리 떨어졌을 때 유선으로 들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기계 성격을 바꿔주는. 네, 그러니까 훨씬 고급 DAP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보너스 기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근데 기계적인 스펙을 알려주셨으면 더 좋기는 했을 거예요. 드라이버 사이즈라든가 여기에 어떤 조합으로 넣었는데 이걸 이렇게 튜닝으로 극복한 것인가, 드라이버 특성 때문에 이렇게 사운드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걸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귀로 느끼기에는 얘는 어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음, 노이즈 캔슬링 이런 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드라이버도 사실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큰 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사이즈에서는 스펙 한 개를 딱 그 정도로 준 다음에 그 오디지 창업자분 있잖아요. 알렉스 로슨 그분한테 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튜닝을 해라 라고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한계 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음질을 튜닝해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얘가 유닛이 그렇게 거대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귀를 꽉 막아야 되고 이게 첫 번째 미션으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이 안에서 도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밀폐형 헤드폰들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차음이 너무 잘 되다 보면 저음 같은데 이게 빵빵 때릴 때 그게 공기가 같이 빠져줘야 소리도 좀 진동판의 앞뒤로 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그게 제일 그 천연의 소리 그냥 나는 건데 스피커로 감상할 때 느끼는 그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밀폐를 너무 세게 매기면 그게 어느 정도 공기가 갇히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튜닝으로 극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 튜닝으로 극복은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극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안에 소리가 갇히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운드 이제 추천곡 얘기를 할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MB01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곡들은 아주 복잡한 믹스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복잡한 믹스 체크할 때 자주 듣는다고 말씀드렸던 백투게더 같은 노래 같은 경우는 후렴 부분 같은 데 들으면 온갖 악기가 터져 나오면서 리듬도 터지면서 막 코러스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러면 이 소리가 이 귀 안에서 막 빙빙 돌면서 네. 굉장히 복잡한 느낌을 확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데서 되게 강점을 느꼈냐면요. 힙한 사운드의 노래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걸로 들었을 때 되게 옛날 레코딩이긴 하지만 AC/DC의 You Shook Me All I Know 그 노래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되게 정확하게 들으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헤드폰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추천곡은 이게 되게 단점이 제 덩치에 제 헤어스타일에 저처럼 옷을 입고 이걸 쓰면 되게 웃겨집니다. 그게 제가 찾아낸 제일 큰 단점이었었어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조금 더 큰 제품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파이터스의 바이 유어 사이드라는 곡을 오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일단. 이 진짜 약간 클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네요. 네네.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네. 리조의 주스라는 노래. 이거는 되게 입체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두 곡을 들어보라고 들려드렸는데 한 곡은 좋은 예이고 네. 한 곡은 나쁜 예예요. 리조 곡 같은 경우는 나쁜 예에 속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그 레퍼런스급 헤드폰들로 들었을 때는 리조의 주스는 좀 이렇게 중간이 좀 허한 듯한 중저역이 비는 듯한 좀 약간 허한 믹스가 나오는데 얘는 꽉 차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없던 사운드를 채워주는 그게 그래가지고 이 꽉 밀폐되는 바람에 그 소리가 돌면서 없던 사운드를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잔향 같은 게 생기는 그런 느낌. 그쵸. 그래가지고 아까 그 옛날 레코드인데 네. 뭐 락 사운드 같은 거 듣기 좋았다라고 네네.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지금 와가지고 저희가 한 8, 90년대에 락 밴드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면요. 요즘 그 하이엔드급 헤드폰들로 들으면 어쩜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MB01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는 바람에 네. 이게 좀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하나? 그런 꽉 찬 사운드와 빠진 사운드의 변별력이 좀 사라지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막 감상자 입장에서는 네. 다 좋게 들리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 매니아 입장에서는 냉철하게 듣고 싶다. 이렇게 빠진 사운드는 빠지게 듣고 싶고 찬 사운드는 차게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확성에서는 조금 네. 아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이 제품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철저하게 감상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풍성하고 네. 언제나 꽉 찬 사운드. 그리고 제가 아까 크리스탈 파이터스 노래를 들어보라고 들려드린 이유는 그런 이제 힙한 스타일의 노래들이 네. 요즘 그런 식의 믹스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킥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킥하고 보컬 그 나머지는 굉장히 그 배경에 깔리는 듯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클럽 느낌 난다 하셨잖아요. 네네. 요즘 이제 클럽에서 그런 노래 많이 트는 거죠. 저는 아마추어 기타리스트기는 한데요. 네네. 락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조그만 합주실에서 다 같이 연주를 할 때 기타를 칠 때 넥이랑 이게 바디에 울리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저는 표현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주실에서 네. 앰프를 되게 가까이 놓고 이렇게 치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문 닫아놓고 치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그 갇힌 공간에 사운드가 꽉 차서 온 천지사방으로 튀어서 나한테 다시 확 되돌아오는 그런 네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운드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난 진짜 들리는 만큼만 듣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네.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성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몽블랑 MB01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게 차음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 다 걸어 잠궜는데 공기가 나갈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 튜닝이 최선의 튜닝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방 안에다가 공기청정기 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문을 열 순 없으니 네. 이제 그렇게라도 살아보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의 튜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시중에 비싼 브랜드들이 브랜드 네임 밸류만 믿고 내놓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외관은 되게 예쁜데 좀 소리는 제가 좋게 평가 못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우위에는 있어요. 솔직히
비싸긴 하잖아요. 그쵸. 제가 네. 여태까지 리뷰한 블루투스 헤드폰 제품 중에는 비싸요. 가장 비싸요. 네네. 80만 원이면 여러분들 그 몽블랑 마크 달고 나온 거 치고는 생각보단 안 비싸네 이렇게 생각할 뭐 지갑 벨트 세트 가격이죠. 네, 그 정도 되는데 저같이 아웃도어에서도 항상 헤드폰이나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내 액세서리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은 들고 네네. 사운드 면에서도 약간 이제 외관에 투자한 프리미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같이 외관에 한 90% 가격을 몰빵을 해버리고 사운드에 10% 주고 뭐 이런 회사 말고 네. 그래도 이 제품은 반 이상은 사운드에 줬구나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사실은 몽블랑이 대부분의 컬렉션 군에서 시장 가격 파괴자 성향이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그 동급의 타사 제품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접근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퍼페추얼 캘린더 같은 시계를 예로 들어보면은 그게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전유물이다 보니까 시장에 나갔을 때 보통 한 7, 8천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몽블랑은 그 한 절반 정도 가격선에서 책정을 한다든지 헤드폰 가격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네, 네. 글로벌로 럭셔리 브랜드로 각인이 돼 있는 여러 브랜드 중에는 가격 정책이 가장 합리적인 편에 속할 거예요. 근데 사실 비교할 대상이 없기는 해요. 왜냐면 다른 회사들은 이거를 사실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 이런 거 모험하기가 싫을 거예요. 괜히 이제 섣불리 건드렸다가 어설프게 만들어가지고 욕만 망신만 먹고 당하고. 싫으니까. 네네. 근데 참 이게 그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독일의 네. 그런 좀 특성이 어느 정도 저는 있지 않는가. 네네. 저도 그렇게 보고 좀 있어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고 뭔가 이 완성도 있게 내가 만들어야지 막 약간 이런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네네. 제나이저라든가 베이오다이나믹이라든가 이런 독일 회사들이 굉장히 그 고집이 더럽게 세가지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텁고 전통도 길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는 시계 칼럼을 주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계랑 자꾸 좀 연관짓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스위스에는 시계 회사들이 100년이 넘는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 30년 정도 된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참급에 속해요. 그런데 지금 메이저 시계 시장에도 굉장히 빠르게 안착을 했고 오히려 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보다 더 전문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테크 제품을 전개하고 있는 지금의 방식을 보면은 아마도 럭셔리 브랜드의 테크 제품에 관해 가지고는 시계 시장에서 빠르게 좀 위치를 점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뭐 삽질을 할 수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네들의 이제 독자 제품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참 생각난 김에 네. 혹시 SP2000 뭐 이런 걸로는 안 저 들어보셨죠? 이런 기계로 제가 들어본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노래를 네. 이걸로 한번 다시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많이 달라요. I'll be by your side when everyone else sees you high. 이게 제가 느낀 거는 아까는 제가 클럽에서 듣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청음실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조금 더 아무래도 덜 흐릿해지는 네네. 그런 느낌이 네네. 들죠. 그리고 아까는 와 술에 되게 만취해가지고 이런 음악 듣고 있으면 너무 신나겠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되게 좀 온전히 음악으로 들린다 그래야 될까? 유선에서의 장점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물론 좋은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체험상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간에 이 MB01의 앰프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리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거는 제가 실험을 안 해보고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나오는데 전원을 끈 상태에서 소리는 이게 정상 사운드가 아닌 것 같은 굉장히 흐릿하고 작은 소리가 네네. 나와요. 이거는 이제 유선을 쓰시더라도 전원을 켜놓고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유선으로 들어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켜놔야 되니까 뭐 아무튼 저는 샘플 받은 이후로 아주 만족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갖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뭐 작게 그러니까 사실 외관으로는 제가 깔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안 접어요 보통. 안 접고 그냥 목에 걸고 다닙니다. 네, 목에 많이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엠바고 걸려 있어가지고 밖에 못 차고 다녔어요. 이제 앞으로는 밖에 많이 차고 다니려고 이게 좀 되게 이게 있어 보여. 그죠? 아무튼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한번 해봐야죠. 통화 음질 체크. 누구한테 할 거예요? 이수판테 하지 뭐. 여보세요? 너 어디야? 들리세요? 들려? 잘 들려? 네네네. 이수님 통화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몽블랑의 MB01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때요? 마이크 잘 들려요? 네네네. 깨끗하게 잘 들려요. 혹시 예전에 테스트했던 다른 것과 비교하면 어때요? 자브라 때만큼 좋아요. 그래? 지금 되게 조용한 상태에서 전화 거신 거죠? 지금은 되게 조용하고요. 네네. 잠깐만, 노이즈 좀 킬게요. 카페 노이즈를 좀 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카페 노이즈가 이렇게 노이즈가 조금 줄고 목소리만 잘 들리는 느낌은 아닌데, 게이트 걸리고 뭐 이런 느낌이 지금 별로 없나 보나? 네네, 전혀 없어요. 그럼 게이트 안 걸리고 레벨 변화 없이 그냥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다 정도? 네네. 네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린다.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거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는 노이즈가 잘 안 들려. 형님은 노이즈가 잘 안 들리시고, 지금 저쪽에는 노이즈도 되게 잘 들리기는 하는데, 주변 네. 상황도 들리면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정도인 거네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되게 또렷하게 잘 들려가지고, 통화하기 되게 편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너 오늘 촬영하냐? 저는 내일 촬영이에요. 알았어. 네, 형님. 네. 노이즈 좀 컸나요? 본인이 안 들리셔서 엄청 저는 잘 안 들렸어요. 너무 크게 틀었나? 아무튼 녹음된 사운드는 여러분도 함께 들으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 제가 평소보다 좀 이렇게 노이즈를 너무 가까이 크게 튼 것 같긴 합니다. 이순 말로는 노이즈 커팅이나 이런 게 세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 노이즈가 들리면서 그 안에 이제 목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린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몽블랑의 MB01 헤드폰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해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외관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브랜드 스토리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봐서 좀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 또 자주 나와주시면 전 좋을 것 같은데. 저랑 영광이죠. 예, 자주 나와주십시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통 이 리뷰를 하면 청음샵 같은 데 가서 한번 들어보고 구매하세요. 사실 80만 원을 안 들어보고 막 퍽퍽 사기는 좀 그렇지 않죠.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반 청음 매장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티크가 다른 럭셔리 브랜드에 비하고 좀 많고, 네. 백화점에 있는 몽블랑 부티크에서는 아마도 거의 다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도 가능은 하신데 청음은 못 해보시는 거죠. 그쵸.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대신 청음을 해드린 것으로, 그냥 백화점 가실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격이 다 써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데. 네, 뭐 시계라든지 그런 것까지 가격이 다 써 있어가지고. 자신 있으니까 오픈하는 거죠. 네네. 문이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네. 안 달아놓거나. 너가 한번 알아봐라, 더 싸게 살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 자신 있는 정찰제. 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김 기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